하셨죠? 네. 예, 졸리실 텐데 제 목소리가 좀 졸린 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유머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이런 유머를 해도 되나? 샤워를 할 때 어디부터 감으세요? 보통 이렇게 좀 대답을 안 하시죠? 네. 아, 네. 보통 머리부터 감으신다고 해야 제가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답을 미리 하셔서 네, 좀 김이 빠졌지만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제목은 좀 거창하지만 애저 오픈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AI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그 오픈 AI하고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의 파트너십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AI에 대한 차별화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 기술 업데이트되는 거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동향하고 이제 국내 사례들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장 상황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스케일의 법칙, 무어의 법칙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막 맞아 들어가면서 기술이 거기에 막 들어가면서 점점점 변화가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의 변화가 그동안의 30년의 변화를 뛰어넘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 6년 동안 AI를 적용한 거는 50% 미만인데요. 작년 한 해만 해서 72%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도입한 곳은 인더스트리로 나눠보니까 에너지하고 자재 쪽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라고 하는 전문 분야 서비스 그쪽에서 일하는 부분들의 젠 AI에 대한 부분이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각자의 기업, 지금 좀 전에 영림원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기능들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시는데 기술들은 막 6개월 단위로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챗GPT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단위,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들, 그냥 LLM 모델에서 스몰 LLM도 나오고, 그다음 추론 모델도 나오고, 점점 이제 해야 될 것들은 많아지고 있고, 변화에 좀 익숙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오픈 AI하고 MS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협력을 했고요. 한 18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해서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고요. 오픈 AI에 투자를 그만큼 해서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큰 후원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어젠가 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 기업 가치가 올라가서 이제 IPO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2030년까지 이제 같이 파트너십이 되어 있지만 좀 더 긴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인공지능을 인류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드는 지금 OIG잖아요. 도메인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상업화해서 모든 사람하고 조직한테 더 원하는 역량을 끌어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에코시스템을 제공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한 2, 3년 동안 이제 뭐 텍스트 멀티모달 파인 튜닝 그리고 이미지 제공, 음성 인식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AI의 차별점은 뭐냐, 오픈 AI 갖다가 그냥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AI에 대해서 좀 5가지로 좀 추려봤습니다. 제네러티브 AI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코파일럿하고 에이전트를 가지고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책임감 있는 AI를 가지고 지원을 해서 고객에서 만들어 놓은 개발되어 있는 상품을 프로덕션화해서 시장에 내놓았을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런 AI를 제공을 하고요. 오픈 AI를 그냥 일반 사용자가 쓰는 게 아니라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고객의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보안이라든가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는 에코시스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에 그 빌트인 에이전트들을 계속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좀 안정되고 검증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제가 살펴볼 텐데요. IoT 어널리틱스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이제 저도 코파일럿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 개 회사에 대해서 AI에 대한 그 방향성은 어떻고 마켓시어는 어떤지. 그래서 이 링크를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마켓시어는 당연히 클라우드를 15년, 20년 전부터 먼저 시작한 A사가 더 큽니다. 근데 그 AI를 접목한 회사들의 개수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트래디셔널 AI가 회색이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된 거는 젠 AI,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거나 새롭게 생성하는 생성형 AI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고객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고객군들을 좀 구분을 해봤어요. 이 274개의 고객군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구분을 해봤는데요. 4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인플로이, 그 구성원, 직원들이 경험을 얼마만큼 풍부하게 만드느냐 하는 쪽에 고객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페이싱을 해서 커스터머가 사용하는 코어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AI를 접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혁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부분에 속도를 빠르게 하는 이런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씀드릴 3P 이노베이션 뭐 이런 내용들이 국내 컨설팅 기업에서 많이 기업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플이 있고요. 뒤에 좀 한 장 정도 넣긴 했는데요. 연관해서 보면 이제 인플로이라든가 커스터머가 피플이 될 것이고,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덕이 있고, 프로덕의 이노베이션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이제 삭중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는 이제 코파일럿 앤 에이전트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코파일럿 챗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대부분 M365 사용을 하시죠. 아니면 뭐 빙 챗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제 윈도우즈 보시면은 그 코파일럿의 챗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M365로 사용하시는 엔터프라이즈 고객분한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넣어놨고요. 이거를 통해서 챗봇을 하게 되는 내용을 이제 M365의 오피스라든가 아니면 익스체인지라든가 그다음에 팀즈 미팅할 때 쓰는 것들, 그런 곳에서 이제 바로 그 코파일럿을 사용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문의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을 받으시고 할 수 있도록 해놨고, 거기에 이제 빌트인 에이전트라고 하는 세일즈가 됐든 리서치가 됐든 이런 것들을 MS에서 개발해서 집어넣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만 쓸 수 있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에이전트라든가 AI 그 부분을 개발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거를 그 AI 파운드리, 그러니까 애저 기반 위에 AI 파운드리라고 되어 있는 그 개발 그 프레임워크에서, 플랫폼 내에서 개발을 직접 하셔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전트처럼 기업에 특화되어 있는 에이전트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드파티 솔루션이라든가 뭐 영림원도 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하고 결합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거에 대한 기업에 맞는 원하는 AI를 개발을 해서 에이전트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고 비즈니스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4월 달에 AI 투어라고 했었는데 혹시 거기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AI AT센터에서 지난달에 했는데요. 네, 사티아 회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 중에 이제 한 장면을 찍은 건데요. 코파일럿하고 에이전트하고 합쳐져서 뭐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내용을 얘기하시다가 지금 MS는 커넥트라고 해서 외부의 시스템들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커넥터를 한 5,000개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 5,000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쓰시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라든가 팀즈라든가 이런 곳에서 나오는 MS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패브릭을 통해서 그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어서 AI 기반으로 머신러닝한 데이터들을 끌어올려서 애저 기반의 데이터 클라우드를 만들고 이걸 코파일럿하고 에이전트를 연계해서 전체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사티아 회장님이 전체적으로 청산해물진을 그린 것 중에 가장 이제 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연계되어서 그 한 40분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장면이 다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서 이렇게 포함을 시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책임감 있는 AI, 리스폰서블 AI라고 되어 있는데,
제 목소리가 좀 낮아서 졸리시죠? 네, 지금 몇 분은 눈을 감고 계시는데 샤워를 하실 게 아니시라면 눈을 떠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코파일럿하고 애저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그 패브릭하고 그 기반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내놔야 되는데 고객 접점에 우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내놓는다는 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보안도 부담이 될 거고 거버넌스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다 부담이 될 텐데요. 이제 MS는 그 시큐리티라는 차별화되어 있는 별도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서드파티 솔루션을 많이 쓰거나 개발자들이 편한 거를 그냥 API 형태로 끌어다 와서 쓰게 만드는데 이제 MS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 프로덕트를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인튠이라는 거에서 디바이스라든가 정책 같은 거를 설정하고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디펜더에서 침입을 탐지하고 그다음에 조치를 취하고요. 그다음에 퍼뷰에서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센티넬에서 모여져 있는 데이터들을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지능형 AI로 돌려서 지능형으로 새로 나오는 침입을 계속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또 그거를 인튠한테 던지면 인튠은 그거를 정책으로 삼아가지고 다시 또 보완을 하고 이 사이클들을 가지고 엔드투엔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AI 투어 때 고객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고객분이 그 A사하고 이제 M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클라우드의 바켓시어는 오래되어 있는 그 A사가 더 크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회사의 방향성은 빌더들이라고 하는 개발자들의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기업을 운영하고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MS가 더 친화적인 것 같다. MS는 끝까지 같이 책임을 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같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에서 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네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파트너십은 있지만 그 파트너십이 뭐 시장에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조금 깨질 것 같기도 하다. 뭐 다른 쪽에서도 또 지원을 받아야 되고 IPO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영향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오픈AI하고 파트너십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커밋먼트는 일단 2030년까지는 오픈AI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모델들은 애저에서 만들어지는 애저 오픈 AI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같이 런칭이 되고 같이 서비스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그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배포 방식을 통해서 고객의 환경에 맞춰서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책임감 있는 AI 형태 그리고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의 애저 플랫폼을 극대화해서 디플로이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GPT는 일단 고객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들을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외부로 넣어서 학습에 좀 제공한다는 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한 거니까 애저 오픈 AI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고객의 환경을 캡슐링화 시켜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 자체도 그걸로 학습을 하지 않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트인 에이전트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M365라든가 스키리티라든가 다양한 것에 접목을 시켜서 저희 자체가 스스로 검증을 해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빌트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경험을 같이 나눠드리는 그런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저 6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마켓을 메이크해서 나가는 마켓을 확장시키는 거를 저희가 MS가 하고 있고 다양한 방식의 신뢰되고 검증된 방식을 가지고 고객의 사례를 가지고 직접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그 인플로이의 경험을 좀 확대시키는 거에 있어서 AI를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MS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환경, 그다음에 에이전트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GPT-4가 나오면서 멀티모달이 좀 이제 화두가 돼서 멀티모달에 대해서는 요즘 얘기 너무 많이 돼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텍스트, 음성, 이미지를 한꺼번에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그 연방이라는 개념을 쓰면서 그 특화되어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건 결국은 그냥 하나하나 떼어놓은 거를 같이 그냥 합쳐서 쓰는 방식이고 이제 GPT-4.5에서는 그거를 통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동영상 하나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Hey, how's it going? 음성으로 얘기를 하죠. Hey there. It's going great. How about you? I see you're 텍스트로만 하는 게 really 아니라 good at 음성으로 AI. 하고 Nice choice. 조금 있으면 What's up with that ceiling 환경에 code? 대해서 Are you in a 물어보고 cool industry style office or something? Well, can you take a guess at what I might be doing based on what I'm showing you here? 주변의 환경을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고요. 그럼 From what 그거에 I can 대해서 see, it 전체 looks like you're 데이터를 in some kind of 통합을 해서 recording or 가장 production setup 그 with 적합한 those lights, 형태로 tripod, and 만들어주고 possibly a 예전에는 mic. 학습된 Seems like 것만 you might 했는데 be 지금 gearing up 거기에 to shoot something. 연습까지 해가지고 Or maybe even 적합한 Yeah. 그 학습된 이후의 In fact, we've got a new announcement to make. 연출이 됩니다. That's exciting.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GPT-4o, GPT-4o 미니, 그 다음에 GPT-4 4.1 미니 나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고요. 4.1로 나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기존에 12만 8천 개의 토큰이었는데 그 정도의 그 양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토큰으로 늘어나서 긴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나올 때는 맨 마지막 모델이 가장 비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이제 쳐놓긴 했는데요. 그 4.1의 입력은 0.002불이잖아요. 근데 4.0 같은 경우는 0.0025죠. 마지막에 5 하나 우수리가 빠졌어요. 오히려 늘지가 않고. 그래서 최신 모델이 비용적으로 가장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있는 요 금액하고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는 4.5하고 4.5 미니 두 가지 모델이 있었고 4.1은 미니하고 나노까지 해서 초경량 모델이 나왔어요. 이 초경량 모델은 밑에 있는 빨간 마지막 줄에 있는 걸 보시면 또 뒤에 5 우수리가 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 놓쳤는데요. 4.5가 나오면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멀티모달이 들어갔고 경량 모델,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노 모델이 나왔다는 거 위에 빨간색 글씨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4.1 나오면서 아까 이제 100만 토큰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딩력이 향상되고 긴 텍스트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 유형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지시상 수행력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녹색으로 된 게 이제 GPT-4오고 그다음에 4.1이 파란색으로 된 겁니다. 왼쪽은 지능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레이턴시 응답 속도예요. 보시면 나노 같은 경우 그 지능은 약간 떨어져서 보이지만 응답 속도는 확실히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4가 나오면서 좀 응답 위주의 단답 형태로 주던 답들이 이제 좀 저렇게 여러 가지 좀 EQ를 내장해서 대화형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특징이 좀 바뀌었고요. 대화 특징이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추론 모델이 나왔습니다. 추론 모델이 53 미니, 이제 54 미니 이렇게 모델이 나왔고요. 지금 53는 나왔고 54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미니부터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54가 나오는데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트레이닝을 조금 간소화시켜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시킨 형태가 빨리 이제 미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54는 좀 더 추론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좀 더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추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가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대답을 그냥 그 다음 텍스트만 갖고 했는데 그 텍스트 말고 자기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한번 돌려서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무슨 대답을 하는지 그 대답에 대한 근거는 뭔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표시를 해주면서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뒤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게 Azure AI 파운드리 모델이고요. 그래서 그 모델들 1900개의 모델들을 가져다가 얘가 빌드하고 배포하고 관리하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리스폰시블 AI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까지 하나의 툴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총 900개 모델 중에 이제 다양하게 모델이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딥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그걸 사용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보안의 문제를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Azure AI 파운드리에서는 이렇게 모델 중에 하나로 바깥에서 API로 끌어다가 테스트를 해보시고 벤치마크를 해보시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로우드 많이 혹시 쓰시나요? 챗GPT 쓰시면서 코파일럿, 챗GPT 시장에서 많이 쓰는 게 클로우드인데 클로우드도 데이터브릭스라는 걸 활용을 해서 끌어다가 쓰실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우드를 쓴다고 타사에 가서 써야 된다 이런 공식은 없는 거니까 전체를 다 보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이 좀 특성이 생기겠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RPA 자동화 부분 나오고 챗봇 나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에이전트가 나와서 에이전트가 이제 챗봇하고 RPA를 자동화를 한꺼번에 묶어주게 됩니다. 묶어주고 나서 이제 싱글 에이전트로 운영하다가 요즘 이제 멀티 에이전트까지 갔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인사부에서 HR 에이전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PC라든가 노트북을 나눠주게 되면 이제 뭐 프린터도 연결을 해야 되고 이런 IT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거 하고 나면 새로 왔으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별도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걸 싱글 에이전트로 하던 걸 이제는 멀티 에이전트로 해서 하나로 운영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융합을 해서 HR 에이전트가 끝나서 입사 과정이 끝나서 모든 사인이나 다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IT 장비가 나가고 그거에 대해 세팅하는 거에 대해서 너 이제 이거 프린트 세팅해야지 IP 세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이드를 미리 줄 수도 있고요. 그게 끝났다. 그래서 이제 싱글 사인온으로 접속을 했다. 그러면 접속한 거를 확인을 해서 트레이닝 코스로 바로 온보딩 코스로 집어넣는 이런 형태가 서로 에이전트끼리 연결을 해갖고 자동화해서 운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가 이제 멀티 에이전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멀티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다양한 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애저 AI 파운드리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애저 AI 파운드리에 있는 장점들을 다 승계를 해서 애저 AI 에이전트 서비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이 서비스 에이전트 서비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 에이전트가 많아질수록 관리가 되게 힘들어집니다. 여기 이제 IT 관리자분들이나 CTO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왜 컨테이너 얘기하면서 컨테이너 클러스터가 많아지고 파드가 많아지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쿠버네티스라는 거를 가지고 그 전체를 오케스트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시장에서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시멘틱 커널이라든가 오토젠 아니면 랭그래프, 랭체인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최근 기술 정리를 하자면 추론 모델인 O3하고 O4 미니가 나왔고 O4 모델은 좀 더 트레이닝을 해서 시간이 걸려서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GPT-4 4.1이 나왔고 4.1 미니 그 다음에 나노 모델을 가지고 스몰 LLM을 초경량으로 만들어서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델도 나왔다. 서비스에 따라서 응답 속도가 좀 빨라야 되고 너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면 왜 딥식 같은 경우에도 그 12개로 전문가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 모든 전문가 그룹한테 다 검토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뭐 헬스케어야. 그럼 헬스케어의 그룹한테만 어사인 받아서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고 바로 모델을 내놓는 형태로 해서 획기적으로 비용을 낮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실 때 민이나 나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서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여기도 4개로 나눠놨더라고요. 생산성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고객 경험을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컨텐츠의 생산을 하는 거. 이 4가지가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 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위주 케이스 형태로 뽑아봤더니 B2C, B2B 챗봇, 그 다음에 직원용 챗봇 이런 챗봇 형태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시설에 대한 문서화, 문서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문서를 만들다거나 하는 것들, 마케팅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면 빨간 줄로 되어 있는 거 보면 보시다시피 생산성, 프로덕티비티라든가 아니면은 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사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요. 이게 LS그룹의 웍 AI라고 만들어서 이제 내부에 있는 문서들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지식 마이닝을 해서 임원들하고 임직원들 대상으로 사용을 했고 이거를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사 제품을 내부 직원들한테 먼저 사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고도화를 해서 안정화시킨 다음에 A/B 테스트를 끝내서 바로 이제 고객 사이트 대외 서비스로 내보내는 경우를 많이 하거든요. MS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저희도 코파일럿이라든가 코파일럿 세일즈, 리서치 이런 에이전트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는 지금 이제 커스터머 제로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0번째 커스터머가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시장에서 속어를 봤더니 독푸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먼저 이제 개밥을 주는 것처럼 먼저 주면 저희가 먼저 그거 가지고 활용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이닐먼트를 높여서 이제 고객한테 내보낸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ERP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제 LG전자 쪽 회사입니다. ERP 데이터에 있는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챗봇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쿼리문까지 함께 표현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기존에 있는 ERP 데이터에 더해서 IoT 데이터를 좀 추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례로 세탁기에 IoT 센서를 달아서 그 데이터를 수집을 다 해서 봤더니 빨래를 하고 나서 세탁기에 돌리고 나서 이 세탁물을 얼마나 시간이 있다 꺼내는지를 IoT가 준 시간을 갖고 계산했더니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리더라. 스마트폰으로 알림이 오죠. 빨래 다 됐다고. 하지만 저희는 중요한 일이 더 많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얘가 그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탁이 끝났다 하더라도 한 바퀴 돌리는 거를 제품에다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제품의 새로운 기능으로 피처로 집어넣는 것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크로아티아에 있는 보험 회사인데요. 여기는 고객한테 직접 만든 챗봇 서비스를 직접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커스터머 제로가 되니까 일단 상담사하고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용 보이스봇을 만들어서 이제 상담사들하고 이런 엔지니어들한테는 문자 형태로 챗봇 형태로 보여주다가 좀 더 고도화해서 고객용으로 나갈 때는 이제 음성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오픈마켓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색 엔진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GPT로 생성되어 있는 정보도 같이 검색 데이터에 추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약간 철자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초록마을이나 아니면은 배민 이런 데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회사 뭐 이러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네카라프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고객분을 만났는데 그 개발 환경이 너무 다양하고 개발 언어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존에 써왔던 것들이 있어서. 근데 사람이 나가고 나서 잘 쓰지 않는 거지만 기존 거를 유지 보수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자를 거기 너무 어려워서 외주를 주는데 외주를 줬을 경우 그것도 찾기 어렵고 비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그 기터브의 코파일럿을 활용해가지고 그 걔한테 먼저 이 코드를 던져주고 문제점을 찾는다거나 개선점을 찾는다거나 그러면 숙련되어 있는 팀장이 직원을 그걸 위해서 직원을 따로 쓰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차 코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 30% 정도는 효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코딩할 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물론 그걸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잘 쓰지 않는 환경과 잘 쓰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 좀 운영해보는 이런 것들도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관련해서 포스코 ENC에서 법률 검토를 1차 검토를 얘한테 맡겨서 20% 정도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1차적으로 얘한테 맡겨서 걔가 주는 답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쓴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